안녕하세요. 자기호수와 기초물리 시간입니다. 멤버십 코스로 우리 지금 3강을 하고 있고 3강 5번째 시간에는 델 연산자와 그레디언트를 공부합니다. 델 연산자는 벡터 미분 연산자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미분을 복습하려고 하는데, 미분하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렵지 않은 게 차분이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차분을 더 안 들어봤어요. 그럴지 모르지만 차분은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차분은 영어로는 difference라고 하는 것이고, 나중값에서 처음값 뺀 것이 차분이에요. 그러니까 델타 x는 x 프라임 빼기 x, 델타 a는 a 프라임 빼기 a, 델타 z는 z 프라임 빼기 z 이렇습니다. 여기서 프라임은 나중값, 그 다음에 프라임 안 붙인 것은 처음값 이러겠어요. 그럼 미분은 뭐냐? 미분도 똑같은 차분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차분이 좀 작다는 것이죠. 그러면 작다는 건 도대체 어느 정도 작을까? 우리 수학적으로는 작다는 걸 이렇게 표시합니다. 델타 x는 차분이었는데 그 델타 x가 0으로 가면, 또 차분은 x 프라임 마이너스 x라고 그랬죠. 이 x 프라임이 x로 무한히 가까이 가면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건 수학적으로 너무 어려운 개념이죠. 그런 개념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뭐냐면 차분이 얼마나 작으면 미분이라고 할 수 있냐면, 이걸 숫자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론에서 무엇이면 미분이냐면 제곱하면 0이라고 놓을 수 있을 때 이걸 미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하면 거기에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있는데, 우리 독립변수의 미분이 dx라고 하면 종속변수의 미분은,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에 따라오죠. 그래서 함수가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면 x는 마음대로 변합니다. 근데 x가 정해지면 y가 거기에 따라서 정해지죠. 그래서 여기 어떤 xp라는 값에서 y값이, 함수값이 yp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x'이 있다면 그러면 여기에 차분이 있겠죠. 이 차분을 우리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차분에서부터 이 차분이 점점 작아집니다. 이렇게 점점 작아져서 아주 작아지면, 다시 말하면 거의 붙을 정도로, p에 붙을 정도로 되면 그때 그게 미분이고, 그러면 그때 이제 종속변수 y에 대한 미분이 dy 이렇게 생기는데, 이 dy는 어떻습니까? fx하고 관계가 있겠죠. 이 관계는 어떻게 있냐면, 사실은 이 미분과 dx의 미분과 dy의 미분, dy 나누기 dx가 바로 p점에서 점점 가까웠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dx분의 dy가 되는데, 이걸 f'이라고 쓰고 xp에서의 x'이라고 쓰고, 이걸 점 xp에서 도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미분, 이 xp에서의 종속변수의 미분은 그 도함수에다가 dx를 곱한 것과 같아요. 근데 도함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점에서 dx분의 dy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dx를 이렇게 싹싹 지워버리면 dy가 되죠. 그래서 dy는 dx분의 dy, dx 이렇게 쓰면 되고, dx분의 dy는 우리가 도함수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미분 사이의 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 델 연산자, 벡터 미분 연산자는 독립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에 종속변수를 미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독립변수가 예를 들어서 두 개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u라는 종속변수가 있는데, u라는 종속변수는 독립변수 x와 y의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du는, 이 종속변수의 미분은 어떻게 구해야지 되냐면, 여기 도함수가 x에 대한 도함수에다가 dx를 곱하고, dx는 x의 미분이죠. 독립변수 x에. 그 다음에 fy, 그 y의 도함수에다가 dy를 곱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쓰냐면, 여기에 이렇게 올챙이 같은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이 올챙이 같은 표시를 뭐라고 읽냐면 파샬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샬 x분의 파샬 u 이렇게 읽습니다. 이게 바로 편미분 기호가 되겠어요. 그래서 du는 파샬 x분의 파샬 u dx 더하기 파샬 y분의 파샬 u dy 이렇게 되는데, 이때 요 파샬 x분의 파샬 u하고 파샬 y분의 파샬 u를 뭐라고 부르냐면 편미분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편미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독립변수가 두 개일 때 다른 하나는 상수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안 변한다. 그래서 우리 이 예를 잠깐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u가 x제곱 y라고 하자. 그러면 독립변수가 x, y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u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2xy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한 겁니까? y는 그냥 상수로 취급한 겁니다. x만 미분했어요. 그래서 2xy 되는 거. 그래서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다시 말하면 파셜 x분의 파셜 u는 다른 독립변수는 상수라고 취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y는 상수고 x에 대해서만 미분한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셜 y분의 파셜 u는 뭐가 되겠습니까?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냥 y니까 요거 x제곱만 남죠. 그래서 x는 상수고 y에 대해서만 편미분을 했습니다. 미분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미분의 정의가 여기 y는 fx라고 했을 때 종속변수의 미분은 이 x에다가 x 더하기 dx일 때 f에서 x일 때 f를 뺀 거죠. 편미분도 똑같이 정의합니다. 단 여기서 빼는데 자 편미분 x에 대해서 편미분할 때는 x에만 x 더하기 dx 한 것을 x로 뺀 거고 y에 대한 편미분은 x는 그대로 놔두고 y 더하기 dy 해서 fxy를 뺀 거 이것을 편미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편미분에 대한 상식만 갖고 있으면 벡터 미분 연산자인 델 연산자를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델 연산자는 벡터를 표시합니다. 우리 벡터는 어땠습니까? 벡터는 추상적이었죠. 이것을 숫자로 표시하려면 좌표계를 선택해야 됐죠. 그러니까 좌표계마다 어떤 좌표계냐에 따라서 그 나타내는 표시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쉬운 직각 좌표계부터 하겠어요. 그러면 직각 좌표계에서는 위치 벡터를 위치 벡터 R에다가 화살표 이렇게 한 위치 벡터는 이건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뭔지 모르는데 직각 좌표계에서는 이게 어떻게 표시됩니까? XX 더하기 YY 더하기 ZZ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면 이 위치 벡터의 미분 이게 변인데 이 dr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x햇과 y햇과 z햇은 이건 안 변하니까 우리 앞에 했습니다. 그래서 x의 dx 더하기 y의 dy 더하기 z의 dz 이렇게 되죠. 이때 델 연산자는 직각 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 벡터니까 벡터의 각 성분이 있는데 내 x헤드는 뭐가 있냐? 파셜 x분의 파셜 y헤드는 파셜 y분의 파셜 그 다음에 z헤드는 파셜 z분의 z 이렇게 정의되는 것이 델 연산자입니다. 그러면 직각좌표계에서는 이렇게 됐으면 그러면 우리 원통좌표계도 있고 구좌표계도 있는데 그러면 원통좌표가 구좌표는 요 식으로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가 않고 델 연산자를 정의한 식이 있습니다. 그 정의가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u가 x, y, z의 함수라면 또는 u가 r의 함수면 du는 어떻게 되겠어요? du는 아까 독립변수가 3개니까 du 계산한 법 알겠죠? 이랬을 때 du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요거 델 u하고 스칼라 곱 dr 이렇게 델 연산자가 정의됩니다. 이 관계를 만족하게끔 델 연산자가 정의되는 것인데 이 관계식은 좌표계하고 상관이 없죠. 이건 추상적입니다. 이건 항상 어떤 좌표계 관계없이 성립하는 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 모양은 무엇과 유사하냐면 우리 그냥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 dy는 어떻게 됐어요? f'x dx 이렇게 됐죠. f'x가 이게 바로 dx분의 dy였죠. 이 dx분의 dy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냐면 델 u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dx에 해당하는 것이 dr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du는 델 u 스칼라 곱 dr이라고 하는 것은 좌표계와 상관없는 일반적인 정의인데 그래서 이때 이 델 연산자의 정의를 좌표계마다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좌표계마다 이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따로따로 구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각좌표계에서 어떻게 이 표시가 이런 표현이 나왔냐면 바로 아까 한 걸 구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직각좌표계에서는 u가 어떻습니까? x, y, z의 함수죠. 그러면 du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독립변수가 3개면 du는 어떻게 되냐면 파셜 x분의 파셜 u dx 더하기 파셜 y분의 파셜 u dy 더하기 파셜 z분의 파셜 u dz 이렇게 되죠. 우리 이거 잘 알죠?
네, 이게 어떻게 표시돼야지 되냐면 이게 바로 del u 덧 dr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dr은 우리 알죠. dr이 바로 뭡니까? 직각좌표계에서 이렇게 됐죠. 이거 좌표계마다 다르죠. dr은. 자, 그러면 del u가 어떻게 표시가 되면 요거 du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직각좌표계에서 du가 이렇게 됩니다. 직각좌표계에서 du가 이렇게 되니까 del u가 어떻게 돼야지 요 표현이 올 것인가 하는 걸 보면 뭐냐면 del u에다가 요거를 스칼라 곱한 거죠. 이렇게 곱해가지고 무엇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위에 있는 이게 되려면 그러면 del u가 요런 모양으로 되어야지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del u를 요런 모양으로 된 거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요 del u하고 dr하고를 스칼라 곱하면 뭐가 됩니까? 자, 요거 파셜 x분의 파셜 u가 여기서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dx가 나와서 맨 위에 있는 파셜 x분의 파셜 u dx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파셜 y분의 파셜 u는 여기 있는 파셜 y분의 파셜 u가 dy가 여기 있는 dy하고 곱해가지고 dy 스칼라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파셜 z분의 파셜 u하고 요 dz하고 스칼라 곱하니까 파셜 z분의 파셜 u dz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del 연산자, 직각좌표계에서의 del 연산자는 자, 이런 모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직각좌표계의 del 연산자라고 여러분한테 소개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뻔한 얘기를 해? 그냥 이렇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다른 좌표계에서는 이것과 비슷한 꼴이 아닙니다. 여기에 조금 뭐가 더 붙어요. 자, 그래서 먼저 원통 좌표계 또 한번 해보겠어요. 그 원통 좌표계는 뭡니까? 좌표가 로하고 파이하고 z 이게 좌표계죠. 그래서 위치 벡터는 어떻게 표시돼요? 우리 원통 좌표계에서 위치 벡터는 세 항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항으로 되어 있죠. 로 헷 더하기 z 헷. 그리고 이 위치 벡터의 미분 dr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세 항으로 나왔죠. 그래서 로 헷 d로 하고서 여기에 두 번째 항에 파이 헷하고 요 로 d 파이 요 로가 하나 더 있었죠. 그리고 z dz는 이제 z dz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del 연산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아까하고는 다르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로분의 1이 이렇게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로분의 1이 왜 들어가 있냐면 del 연산자의 정의가 뭐였어요? 이거였죠. 이 모양이 나오게 del 연산자가 되게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u는 원통 좌표계에서는 로 파이 z니까 du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du를 구하면 파셜 로분의 파셜 u d로 더하기 파셜 파이분의 파셜 u d 파이 그 다음에 더하기 파셜 z분의 파셜 u dz 이렇게 되겠죠. 독립변수가 세 개면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뻔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하고 같아야지 돼요? del u 덧 dr하고 같아야 되죠. 그러면 원통 좌표계에서의 dr은 어떻게 표시됩니까? 이렇게 표시되죠. 여기하고 뭐하고 del u하고 덧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무엇이 돼야 되겠어요? 요 위에 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냐? 자, 여기에 dr을 여기다 썼습니다. 그러면 del u는 무엇이 돼야 되냐면 del u는 이렇게 돼야지 두 개를 덧 프로덕트 하면.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여기 두 개 덧 프로덕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는 로가 없어져야지 되겠죠? 여기에 로가 하나 있으니까 로가 없어지려면 del 연산자 정의에 로분의 1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del 연산자 원통 좌표계에서의 del 연산자는 로의 경우에는 로 헷 파셜 로분의 파셜 요거 맞는데 요 파이 헷의 경우는 무엇이 들어가야지 돼요? 로분의 1 파셜 파이분의 파셜 요 로분의 1이 요 두 번째 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직각좌표계를 아까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좌표계 마지막으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좌표계의 위치 벡터는 딱 한 항밖에 없죠. 그렇지만 dr은 다시 세 항이 나옵니다. 이때 세 항이 나올 때 두 번째는 r이 들어가 있죠. rd 세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때요? r sin 세타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del 연산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상할 수가 있죠. 세타에는 r분의 1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이에는 r sin 세타분의 1이 있어야지 오가고 여기 상쇄되겠죠. 왜 그래요? 네. del 연산자의 정의가 이렇게 정의가 됐는데 이 du는 뭐야지 됐냐면 자 u는 구좌표계에서는 r 세타 파이의 함수니까 요거 du 금방 구했죠. 자, 이렇게 구한 것을 del u 도 dr 하는데 dr은 이걸 여기다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요거 됐고 del u가 어떻게 하죠? 위에 게 나와요?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돼서 여기 두 번째 항에는 R분의 1이 있고 세 번째 항에는 R 사인 세타분의 1이 있어야지 이렇게 상쇄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상쇄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요 위에 항이 나와서 델의 구좌표계에서의 표현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델 연산자는 좌표계마다 조금 표현이 다르다. 직각좌표계가 제일 간단하죠. 그 다음에 원통좌표계에서는 파이 성분의 로분의 1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구좌표계에서는 세타 성분의 R분의 1, 그 다음에 파이 성분에는 R 사인 세타분의 1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압니다. 자, 근데 미분을 할 때는 아무런 함수나 다 할 수가 있지만 델 연산자도 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분 연산자라고 그랬죠. 미분인데 벡터로 만드는 미분입니다. 그런데 델 연산자의 독립변수는 반드시 무엇입니까? x, y, z죠. 미분하는 게 x, y, z 또는 r, 세타, 파이 이렇게 공간의 위치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함수도 무엇의 함수여야지 되냐면 r, x, y, z 또는 로 파이 z 또는 r 세타 파이 이렇게 공간의 점의 함수여야지 되는데 그런 함수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함수는 어떤 변수가 있으면 x, y 사이에 독립변수 x 값에 따라서 뭐가 정해진다 라고 하면 y는 x의 함수다 이렇게 쓰죠. 이때 x는 아무거나도 좋습니다. 물리적인 의미를 가져도 되고 물리적인 의미를 갖지 않아도 되죠. 근데 여기에 장이라고 하는 것은 필드라고 하는 것인데 장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의 일종인데 독립변수가 반드시 뭐야 되냐면 공간에 위치여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변수가 반드시 위치 벡터 R의 함수여야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장은 그 장이 스칼라량이냐 벡터량이냐에 따라서 스칼라장과 벡터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스칼라장은 뭐예요? 스칼라량인데 여기에 독립변수가 R이다. 요 R이라는 건 직각좌표계에서는 x, y, z 함수다. 그 다음에 원통좌표계에서는 로 파이 z 함수다. 그 다음에 구좌표계에서는 r 세타 파이 함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벡터장이란 뭐냐? 함수인데 그 함수가 벡터인 것입니다. 이것이 R의 함수면 그러면 우리가 장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분 연산자와 델 연산자를 비교할 것 같으면 여기에 미분 연산자 다음은 어때요? 그냥 함수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스칼라 함수가 와도 되고 벡터 함수가 와도 되는데 그 앞에 있는 독립변수는 아무 변수나 다 와도 되겠어요. 근데 델 연산자 다음에는 꼭 뭐가 와야 된다고요? 델 연산자는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인데 독립변수가 반드시 위치의 좌표니까 위치의 좌표가 독립변수여야지 되겠죠. 그래서 델하고 스칼라 함수가 나오면 이건 스칼라 장이 돼야지 되죠. 그 다음에 델 돛하면 어떻습니까? 요거는 벡터장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델 크로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델 연산자가 벡터니까 델 연산자에다가 스칼라장을 갖고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칼라장을 델 연산자로 미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벡터장을 갖고 오면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델 연산자도 벡터니까 이걸 스칼라 곱한 것 할 수도 있고, 벡터 곱할 수도 있는데 이것에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스칼라장에다가 델 연산자 한 그걸 델 유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레디언트 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칼라 곱한 거, 벡터장에다가 스칼라 곱한 걸 뭐라고 부르냐면 다이버전스 F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벡터장에다가 여기에 델 연산자를 벡터 곱한 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컬 F다 이렇게 부르고, 이걸 어떻게도 쓰냐면 그레드 U 이렇게도 씁니다. 델 U하고 그레드 U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도 이게 DIV 이렇게 쓰는데 이게 다이버전스라는 뜻이 돼요. 다이버전스 F. 그 다음에 컬도 CURL 이렇게 씁니다. 컬 F. 이게 델 크로스 F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요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먼저 그레디언트 U만 보겠습니다. 그레디언트 U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보겠어요. 요 델 연산자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습니까? 직각좌표계에서는 파셜 X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원통좌표계에서는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구좌표계에서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다가 델 U를 할 것 같으면 직각좌표계에서는 어떻게 여기다 그냥 U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원통좌표계에서도 그 앞에다가 U만 쓰면 되고 구좌표계에서도 이렇게 U만 쓰면 되는데, 자, 이 델 U를 하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기하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공간에 있는 면을 표시하려면 식을 하나, 좌표들 사이에 식을 하나를 세워놓으면 그게 면을 표시합니다. 좌표들 사이에 식 3개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그건 점이 되죠. 그 다음에 식 2개를 만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이 되죠. 그 다음에 식 하나는 어떻게 되냐면 면을 만족합니다. 식이 하나도 없으면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면은 식 하나를 만족하는 궤적이 되는, 그게 바로 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그래서 y는 a 이렇게 쓴다면 이건 어떤 면이냐면 y 값이 어디서나 a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xz 평면에 평행한 면이 되겠죠. 그럼 어때요? 요 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노랗게 표시한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y 값이 전부 같죠. xz는 변해도 되죠. 그래서 xz에 평행하고 y는 a를 지나는 평면이 되겠습니다. 또 원통 좌표계에서 로는 a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어떤 평면을 말하냐면 원통의 표면을 말합니다. 원통의 표면에서는 어때요? 로 값이 전부 a가 되죠. 그래서 단면의 반지름이 a인 원통의 옆면, 이게 바로 로는 a다. 이렇게 식 하나면, 지금 이거 간단한 식을 썼는데 좀 복잡하더라도 식이 하나면 그 식을 만족하는 점들의 궤적은 면을 표시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좌표계에서 가장 간단한 건 뭐가 있겠어요? 로는 A 뭐 이렇게 한다면 이건 뭘 표시하겠습니까? 구의 표면을 표시하죠. R은 일정한 구의 표면을 표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우리 그레디언트 U는 이제 그 XY, Z의 함수죠. 위치의 함수, 좌표들의 함수죠. 그 U는 일정인 값을 주면 그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면을 표시하겠죠. 그랬을 때 그레디언트 U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면의 수직인 방향을 의미한다. 그래서 스칼라장이 있으면 그 어떤 스칼라장을 상수라고 놓으면 어때요? 그게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면을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UR은 A 하면 이건 어떤 면이 돼요. 그랬을 때 델 U는 어떤 의미냐? 델 U는 UR은 A인 면의 수직인 방향을 향한다. 그 수직인 방향을 뭐라고 그러냐면 법선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U는 DU를 하면 DU는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델 연산자의 정의가 이거였죠. 델 U, 그 다음에 스칼라곱 DR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DU를 했을 때 이 DU는 바로 뭐냐면 DR, R 벡터가 DR만큼 변했을 때 DU가 얼마 되는가 이거죠. 그래서 이 DR을 어디다 놓냐면 면 위에, U는 일정한 면 위에다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DU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U는 일정인 면 위에 DR을 놓을 것 같으면 DU는 얼마겠어요? 0이죠. U가 안 변하겠죠. 그래서 델 U하고 DR하고 스칼라 곱한 게 0이 되려면 델 U가 어때야 되겠어요? 이게 바로 DR과 수직인데 DR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면에 놓여 있죠. 그래서 그 면의 수직인 방향이 바로 델 U인 방향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R은 R 노드에서 델 U로 정해지는 벡터는 그 점에서 U는 일정인 UR0인 그 면의 수직인 벡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직각좌표계에서 UR은 Y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하나 보겠어요. 그래서 이 함수가 일정하면 델 U는 어떻게 됩니까? 델 U는 여기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이 델 U 계산했더니 뭐가 돼요? 파셜 X분의 파셜 U. 이건 U가 Y니까 파셜 X분의 파셜 U는 0이고 파셜 Y분의 파셜 U는 1이고 파셜 Z분의 파셜 U는 0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계산하니까 이거 다 계산하면 바로 뭐가 됩니까? Y 해시 되죠. 근데 Y는 일정인 게 바로 어떤 면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면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요 델류 했더니 그게 바로 뭐예요? Y 해시죠. Y 해시 바로 뭡니까? 이렇게 면의 수직인 방향의 단위 벡터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뭐 원통 좌표계에서도 원통 좌표계에서 조금 복잡한 이런 함수를 생각했어요. 이것도 사실은 y나 마찬가지죠. 로 사인 파이가 y입니다. 요게 일정이면 아까 그 평면이 되겠죠. 자, 이것의 델 U를 계산하면 요 델 U 계산하겠어요. 이거 다 계산하면 파셜 로분의 파셜 U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인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파셜 파이분의 파셜 U는 로 코사인 파이가 되고 파셜 Z분의 파셜 U는 0이 되니까 요거 델 U를 다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Y의 단위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역시 어떻습니까? 네, 요 Y는 일정의 면의 수직인 이런 게 되죠.
구좌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좌표계 이렇게 좀 복잡하게 표현했는데 이것도 y하고 똑같은 겁니다. y를 구좌표계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델유를 이렇게 계산할 것 같으면 쫙 전부 계산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결과는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y 단위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도 어떻습니까? 여기에 수직은 이런 벡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델 연산자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델 U를 할 것 같으면 U는 일정이라고 놓았을 때 만족하는 궤죠. 그게 바로 면이죠. 그 면에 UR에 대입하는 어떤 점에서 그 면의 수직인 방향을 가리키는 그런 델 U가 그런 방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델 연산자와 그레디언트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 델 연산자 한 다음에 그레디언트가 있었고 다이버전스가 있었고 컬이 떨어졌죠. 네, 다이버전스가 뭔지 컬이 뭔지 마저 공부하고 일과 에너지를 더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